항산화제는 노화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린 거 하나는 제품.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두 개 다 지금 사용해 보셨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더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무래도 일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TV 보다가 송중기 씨를 봤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네. 동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송중기 씨가 몇 살인 것 같아요? 뭐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송중기 씨 40대더라고요. 아, 진짜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 굉장히 동안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영애 씨나 장나라 씨, 아니면 고현정 씨, 김성령 씨, 김희애 씨 등 자기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렇게 동안처럼 보일까? 제가 좀 주말에 찾아봤거든요. 시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하는 거를 간략히 얘기해보면, 김희애 씨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식습관에도 야채 같은 걸 많이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도 세안하고 나서 물이 마르기 전에 보습제 바르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일 1회, 2주에 한 번씩 피부과 병원 가기가 비법이었습니다. 고현정 씨는 유명하죠. 차 안에서 히터 트지 않는 걸로, 그리고 세안할 때도 과도한 자극되지 않게 약재로 살살살 하고 수건으로 닦아낼 때도 톡톡톡 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이 동안 연예인들 하는 습관 대부분 공통점이 있죠. 최대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한다는 건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이루어져야 더 어려 보이는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예인분들은 피부과 다니지 않을까요, 원장님? 연예인분들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아무래도 화면에 얼굴이 좀 잘 비춰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관리를 좀 받으시겠죠? 근데 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피부과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기본적인 걸 잘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병원 가서 그냥 약만 타서 먹는 걸로 치료가 되진 않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내 생활 습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그 송중기 씨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원장님? 저랑요? 네. 송중기 씨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얼굴이 좀 많이 다르죠. 중요한 건 피부가 아니었네요, 원장님. 실제로 우리 노화라는 거는 40, 50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대 중후반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갑자기 확 늙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느껴지게 돼요. 보통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해드리면 30대 때는 임신과 출산을 많이 하는 시기죠. 이때 출산하고 나서 나를 보면 기미도 생기고 없었던 트러블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 없어져서 노화를 크게 느낄 수 있고요. 40대, 특히나 40대 때는 한참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고 나한테 집중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거울을 봤을 때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대 때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출가시키고 나도 사회적으로 좀 안정화됐을 때 내가 많이 변해 있구나, 좀 늙었구나 많이 느끼게 되죠. 특히나 40대 때 좀 노화를 급격하게 느끼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라던가 성장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좀 더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40대부터 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이 좀 든다면은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약간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40, 50대 분들에게 최적화된 홈케어 루틴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것만 지키면 진짜 노화 막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 두 번째, 운동. 들어보세요. 세 번째, 비타민.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뭐뭐 얘기했지? 나도 까먹네. 보습, 자외선 차단, 비타민, 수면, 운동, 식습관 등등. 근데 이거 또 뻔한 얘기 안에 하잖아요. 네, 너무 뻔해요, 원장님.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지키는 거 4가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하나 지키는 게 어려워요. 자,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끝. 촬영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요즘 촬영이 편하네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꼭 가글 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그리고 바로 비타민 챙겨 먹기, 그리고 세안 후에 보습 신경 쓰기, 선크림 자주 바르기, 그리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운동하기. 여기서 저는 5개 이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당했다, 이거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똑같은 내용이다. 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2가지 제품 설명드려 볼게요. 노화를 막는 거, 항산화 한다는 게 안티에이징의 개념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철이 녹쓰는 것처럼 피부도 그리고 세포들도 다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노화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린 거 하나는 바로 비타민 C 제품. 비타민 C도 다 같은 비타민 C는 아니고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비타민 C 유도체와 그리고 순수 비타민.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비타민C 유도체는 아스코빌 땡땡땡, 순수 비타민은 아스코빅 엑시드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했다가 최근에 제가 학회 가서 이 비싼 순수 비타민 제품을 샘플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아스코빅 엑시드 같은 경우는 산도도 있고 그리고 농도도 높기 때문에 좀 따가울 수가 있어요. 점차 사용하면서 그런 따가운 감도 줄고 발림성도 좋고 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 얼마예요, 원장님? 30ml 기준으로 한 10만 원 후반대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제품 뭔지. 저도 이게 뭐 협찬받은 건 아니라서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두 개 다 지금 사용해 보셨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더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얘는 아무래도 비타민C 유도체도 들어있고 다른 것들도 들어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다른 기능성 있는 제품이 들어있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정말 비타민C의 기능, 뭐 미백이라든가 항염작용이라든가 그리고 피부 탄력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무래도 순수 비타민일 것 같아요. 약간 눈에 띄는 변화도 좀 있었나요, 원장님? 촉촉해지는 거랑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는 거. 근데 피부 화나는 거야 뭐 늘 토닝 받고 하니까 크게는 못 느꼈는데 그래도 좋다니까 또 바르고 있죠. 이 제품은 이름 자체가 C2 페롤릭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도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비타민 E, 페룰산도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 비타민 C를 쓰는데 효과적인 제품일 수는 있죠. 비싸다는 단점 빼고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고 추천하는 성분은 비타민 A예요. 4세대 레티노이드거든요. 아크리프라고 하고 트리파로텐이 주 성분인데 얘의 기능은 우리가 미백 기능도 있고 그리고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잔주름도 개선하고 피지 분비량도 좀 줄여줘요. 저는 눈가 쪽 그리고 좀 어두운 부분에 국소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자극감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낮에 바르면 광감인성이 있어서 오히려 색소가 좀 진해질 수 있어요. 이 A 같은 경우는 밤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내가 정말 발라도 되는지 상담 받아보시고 처방 받으시면 되고요. 병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화장품 안에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이 있는 비타민 A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런 거는 그냥 매일 써도 되는 건가요, 원장님? 자극감만 없으면 매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쓸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쓰고요. 매일 쓰면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2, 3일에 한 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효과는 좀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이거 쓴다고 갑자기 뿅 변하진 않는데 앞으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노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죠. 미백은 계속 토닝하고 있어가지고 비교하기가 어려워. 그거는 그냥 40, 50대는 토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내죠, 원장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병원을 가시는 거죠. 3, 4, 50대 한번 나이대별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시술이 적합한지 특징적인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30대 분들은 20대 때 밝고 탄력 있고 탱탱하던 피부에서 갑자기 노화가 진행되면서 탄력도 잃고 잔주름 생기고 칙칙해지는 피부를 보게 되죠. 일단은 처음 병원을 안 오셨고 관리를 안 받았던 분이라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보톡스. 이미 주름이 깊어지게 되면 보톡스만으로는 필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깊어지는 주름을 막고 그리고 잔주름 개선도 하기 위해 주름 보톡스를 추천드리고 피부에 탄력이 없다 하면 요즘 정말 인기가 있는 스킨 보톡스나 아니면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스킨 부스터, 보통 리쥬란이나 주베룩이나 아니면 엑소존 등등 스킨 부스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주파 리프팅을 추천드려요. 볼륨어나 올리지오, 써마지 같이 고주파 리프팅을 받게 되면 얇아진 피부나 탄력 없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면서 피부가 탄력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주파 리프팅의 단점 하나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거는 토양에 거름을 주는 거다. 꾸준하게 나한테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피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30대 받으면 좋은 진짜 가성비 좋은 시술 원장님은 딱 하나 추천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실 건지. 이게 각기 다 고민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정말 가성비는 보톡스죠. 누구나 받아도 효과가 좋고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톡스 말고 두 번째 딱 두 개만 정한다 그러면 보톡스랑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스킨 부스터 안에서 원장님은 딱 하나 추천한다면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이것도 다 증상에 따라 다른데, 근데 탄력이 없으면 주베룩, 좀 수분감이 없고 얼굴이 많이 칙칙해 보인다면은 리쥬란. 이제 여기다가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히알루론산이라든가 필요하신 성분을 믹스해서 같이 맞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죠. 질문 너무 딥한데? 아직 30대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40대로 넘어가 보시죠. 40대가 되면 가장 고민하는 것들 바로 색소,
기미나 잡티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처져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없게 되죠. 깊은 주름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얼굴 칙칙한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토닝이죠. 생겨버린 색소를 없애버리는 치료는 실제적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토닝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두 번째는 꺼짐. 대부분 고민하는 부분이 팔자, 심부볼, 눈밑이 꺼졌어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럴 때 방법은 당기고 채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드라마틱한 거는 실리프팅. 안쪽으로 실을 넣어서 늘어진 조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 놓고도 좀 꺼진 부분이 있다면 채우는 거, 필러나 아니면은 자가 콜라겐 생성해주는 뭐 주변의 볼륨 같은 것들을 시술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나서 비침습적인 리프팅 레이저들, 울세라나 아니면은 고주파 리프팅, 볼륨어나 올리지오 같은 것들로 울퉁불퉁한 이 표면을 정리해주면 얼굴이 매끈하게 어려 보일 수가 있죠. 원장님도 40대이시잖아요. 어떤 거를 좀 제일 많이 받으면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주파 리프팅. 근데 다 봤는데 울세라도 받았고 고주파도 받고. 근데 전 병원에 있으니까 왜 혼자 좋은 거 다 하시면서 원장님 다음에 해드릴게요. 원장님,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그 예전에 한번 스킨케어 루틴 촬영해 주셨잖아요. 나중에 한번 원장님이 받는 시술들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술 루틴? 셀프 시술 루틴. 날 잡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받는 시술들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댓글들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원장님 피부가 너무 좋다, 너무 동안이다가 제일 많아요. 전 그냥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물 많이 먹고 비타민 먹고 아까 토닝이라면서요, 원장님. 토닝, 울세라, 볼륨어, 올리지오. 그냥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네, 자연인. 그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걸 받으시는지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제 50대 남았죠? 50대. 50대, 40대, 50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좀 50대 갈수록 다른 거 하나는 피부가 되게 얇아져요. 그러면서 잔주름도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는 시술이 스킨 보톡스. 30대는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받는다고 하면 50대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펴지는 거를 드라마틱하게 느끼기 위해서 스킨 보톡스를 많이 받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스킨 부스터. 얇아진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까처럼 원장님 50대이신 분들이 받으면 좋은 가성비 시술, 원장님이 50대가 된다면 이걸 받겠다. 저요? 네. 전 울세라, 볼륨어, 처음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톡스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셨나요? 특히 어머님들 되시는 그 나이대는 모임 같은 것도 자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서 어떤 분이 뭘 받고 와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이러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소개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나만 다니려고. 근데 원장님, 그러면은 저분이 했던 거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친구 올리지오나 볼륨어 이렇게 고주파 리프팅해서 되게 좋아졌는데 저도 그거 할래요 라고 오세요. 이런 고주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지방이 좀 적고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은 분들이 받으면 좀 드라마틱하게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고 잔주름이 없는 분들이 받으면 뭐야 나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금액적인 거, 그리고 내 피부 이런 얼굴 윤곽에 맞게 정해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 동탄으로 알아. 동탄으로 알아. 장난이에요. 가까운 곳에 나한테 맞는 시술을 찾아서 시술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동탄에 살면 어떻게 하죠, 원장님? 가까운 곳에 나한테 맞는 곳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노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노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신체 기능이나 정신적으로 퇴화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 드린 건 겉으로 보여지는 미용적인 거, 피부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나의 감정들, 그리고 신체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식습관 정말 개선하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풀면 피부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기초 생활 습관, 보습 잘하고 선크림 잘 바르는 것만 잘 챙겨주셔도 5년 뒤에 나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나한테 맞는 피부과 시술들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 보여, 나의 예전 모습은 어디 갔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심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